네, 안녕하세요. 대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고1 11월 모의고사 수학 해설 강의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부터 보시죠. 다항식 연산 문제입니다. 동료한끼리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2차항 계수는 여기 x제곱만 살아있을 것 같고, 둘이 더하게 되면 여기 xy가 있고, 그 다음에 y제곱 소거됩니다.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xy,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 이런 말 있으면 항등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계수 비교 이용하게 되면은 1차항 계수 a 플러스 1이 3이어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2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상수항 b는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이 더하게 되면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F3은 지금 1에 대응이 되고 있으니까 F3 1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 F 인버스 3은 이 3이 지금 여기 7에 대응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7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과 7 더하게 되면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3,9를 지나고 기울기 2인 직선의 y 절편, 그래서 바로 구하게 되면은 y는 2 x마 3 더하기 9 해서 얘는 2x 더하기 3, 즉 y 절편은 3,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요 직선을 원점 대칭 이동한 직선이 3,2 지난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각각 x랑 y 부호 뒤집어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2y 더하기 a는 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요 녀석이 3,2 지난다는 건 대입하면 등호 성립하는 거니까 대입해보죠. 그러면 마이너스 9 더하기 4 더하기 a가 0 되는 거니까 이거로부터 a 값은 5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 다음 6번, 저 복소수에 대해서 z제곱 마이너스 4z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z를 묶어주게 되면은 얘는 z 마사가 될 것 같고, 얘는 그러면 2 더하기 루트 2i에다가 4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2i가 되겠죠. 전개하게 되면 마이너스 4 빼기 2가 되므로 정답은 마이너스 6,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fx에 대하여 이런 다항식을 x-1로 나눈 나머지가 16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우리 여기다가 요 녀석을 0으로 만든 x1값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게 나머지가 된다는 건데, 대입하게 되면 4 곱하기, 그러면 f1-1이란 이런 녀석이 지금 16이 나왔다. 약분한 다음에 계산하게 되면은 f1 값은 6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침 딱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거죠. fx를 x-1로 난 나머지 1 대입하게 되면은 f1 값 구하라는 거랑 같으므로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8번, 그 다음에 이 원 위에 점 3,1에서의 접선은 그냥 하나씩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3x 더하기 y는 10, 요게 1,2 지난다고 해요. 그럼 대입하면 등호 성립하는 거니까 3 더하기 a는 10, 이거로부터 a 값은 7이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9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다음과 같은 값이 주어져 있는데 이거는 많이 보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알파 베타 통분하게 되면은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이거는 알파 베타가 마사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으로부터 알파 베타 2개 빼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 6이 나왔다라는 거는 a 제곱 더하기 8이 24라는 거고, 이때 a 제곱은 16이 나옵니다.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는 풀마 4인데 양수값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a는 4 골라주시면 되겠죠. 정답 2번이고요. 10번 문제, 저 2차 함수와 직선이 접하도록 하는입니다. 그럼 같다라고 놨을 때 이러한 방정식, 이게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m의 x 더하기 4는 0 될 겁니다. 이건 간단하게 보일 수 있죠. 이게 풀마 4면 될 것 같은데, 양수 m의 값에 대하여인 거니까 1 마이너스 m 값이 마 4일 때 이때 m에 해당하는 게 5라고 구할 수 있겠죠. 네,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두 조건 PQ에 대해 나와 있는데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어떤 명제가 참여해야 되냐면 Q이면 P다가 이게 참일 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보인다라는 건 진리집합 사이 포함 관계가 Q가 P 안에 쏙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Q라는 녀석을 한번 인수분해해서 풀어주게 되면 이 녀석은 x 더하기 4와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0 이하라는 거는 수직선상에서 여기가 마사 여기 있으면 요 사이를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요게 지금 Q에 해당하는 거고, 그럼 P라는 거는 절대값 x가 n 이하라는 거는 x가 마인이랑 n 사이여야 되는 건데,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n과 n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우리는 저 명제가 참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만족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n은 분명히 마 4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이보다 n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어차피 지금 둘 다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같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요 동시에 만족하는 값은 n이 4 이상이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 연립방정식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 알파와 베타의 차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먼저 아래 거를 보시게 되면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입니다. 이 녀석이 3x 그리고 x 썼을 때 2x 썼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2y고 여기가 더하기 y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3x 마이너스 2y가 0이라는 거는 3x가 2y랑 같거나 또는 2x가 마이너스 y랑 같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x가 2y라고 가정했을 때, 가정하면은 그 위에 있는 그 방정식을 만족하지가 않죠. 이거는 불가능하고요. 요 케이스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y 자리에 마이너스 2x 대입해서 정리하게 되면은 3x 더하기 4x 요 값이 7 되는 거니까 x값 1 나오고, 이럴 때 y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알파가 1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2인 거니까 둘이 차를 하게 되면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좌표 평면에서 두 양수 a와 b에 대하여 저런 원을 x축 방향 3, y축 방향 마 8만큼 평행이동한 원을 c라고 합니다. 그럼 중심이 원래 a, b였던 게 평행이동을 통해서 우리는 a 더하기 3, b 마 8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x축, y축 동시 접한다라고 하면은 중심의 x좌표, y좌표 각각 반지름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요 녀석이 b 절대값 b랑 같다. 이 녀석의 절대값이 b랑 같아야 되고 얘의 절대값이 또 b랑 같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b가 지금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a, b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a 더하기 3이 b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b 마 8이 b가 된다고 하면 모순 생기거든요. 요게 마이너스 b여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 값이 2b는 8이라는 거 얘기해 주는 거니까 b는 4가 될 것 같고, b 4라는 걸 대입하게 되면은 a 값이 1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더하게 되면은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죠. 각시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컨대 이렇게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를 순서대로 a, b, c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넓이 16 주어졌다라는 건 직각삼각형인 거니까 우리 2분의 1 a, b가 넓이가 될 텐데, 이게 16이라는 거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요거는 a, b 값은 32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자, 이럴 때 a, b 선분의 길이의 제곱은 a 제곱 피타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산술기하 부등식에 의해서 이거는 2ab 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 b 값이 32였으니까 둘이 곱하게 되면 이거는 64가 된다.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최소값은 64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15번, 연립부등식이 나와 있습니다. 정수해가 5개가 되도록 하는 k값의 곱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수분해하게 되면 이거는 x 마 3과 x 더하기 1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수직선상에서 그렸을 때 마이너스 1과 3 있을 때 이렇게 바깥쪽을 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도 인수분해 가능하거든요. 요 녀석이 x-5랑 x-k, 여기 0 이하라는 건 5랑 k 사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어떤 케이스 가능할 것 같냐면 5라는 점이 이렇게 있을 때 k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어. 자, 이렇게 해서 5개 있는 케이스 가능하겠죠. 그러면 5개 5, 6, 7, 8, 9 있을 때 k 값이 9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k가 또 왼쪽에 있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지금 요 사이에 3, 4, 5 세 개가 있거든요. 3, 4, 5. 그럼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1랑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k 값이 그러면 마이너스 2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k 값 가능한 값이 9랑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둘이 곱하게 되면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 이 이상 네 자연수 A, B, C, D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인수분해 형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치환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걸 그냥 A라고 편의상 해보죠. 우리는 일단 A 제곱 마이너스 18A 더하기 45라는 걸 인수분해하면 되는데, 이건 간단하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A 마 3과 A 마 15로 인수분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A 값을 또 놓게 되면은 얘가
이때 제가 14라는 걸 한번 t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바로 t제곱 더하기 2t 마 3과 t제곱 더하기 2t 마 15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요게 t에 대해 인수분해 한 번 더 되는 거니까 얘는 t 더하기 3 t 마이너스 1 그리고 t 더하기 5 t 마 3 이렇게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t 값은 14였던 거니까 다시 대입하게 되면은 요 값은 17, 얘는 13 그리고 얘는 19 그리고 이 녀석은 11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자연수의 곱으로 지금 표현했으니까 17, 13, 19, 11을 다 더하게 되면은 정답은 3번 60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17번 문제 보죠. A와 B가 고정점으로 있고요. C라는 원이 있어요. 1,1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3짜리인 겁니다. 자, 그럼 상대적 위치를 좀 고려해서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은 이 녀석은 여기가 중심이 1,10짜리인 거고, 그리고 A와 B 가지고 선분을 만들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이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그림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너무 멀리 그렸으니까 좀 가까이 그리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A인 상황이고 여기가 B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위의 점 P에 대하여 ABP의 넓이가 삼각형 넓이가 자연수 되도록 하는 이죠. 그러면 우리가 넓이를 일단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AB 선분의 길이는 2로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넓이를 구한다라는 건 사실은 2분의 1 곱하기 선분 AB 2 곱하기 높이 H로서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높이만 자연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높이라는 거는 원이 어떤 점으로부터 이 선분까지 거리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녀석이 자연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거리로서 가능한 것을 구해보게 되면은 먼저 AB 직선의 방정식과 그리고 중심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그래서 AB 직선의 방정식, 이거는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고 가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3x죠. 그렇죠? 루트 3이고 그리고 더하기 루트 3 된다. 그럼 요거랑 그리고 중심 1,10까지의 거리 d라고 하게 되면 d라는 녀석은 2분의 1,10 대입하게 되면 계산했을 때 10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값 취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5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중심부터 이 AB 직선까지 거리가 5가 된다. 그러면 H로서 가능한 것은 어떻게 되냐면 5로부터 반지름만큼 뺀 녀석이 최소고, 그리고 5로부터 반지름만큼 더한 8이 최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해 볼 거냐면, 일단 요 점과 그리고 요 점 최대인 점은 딱 하나씩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3, 4, 5, 6, 7짜리인 건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3짜리인 건 한 이 정도 위치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3이 되는 거, 그리고 4가 되는 것도 이런 식으로 두 개씩 위치할 거예요. 그러니까 2랑 8인 거 제외한 나머지 3, 4, 5, 6, 7에 대해서는 대칭해서 두 개씩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의 개수는 H가 2인 것과 8인 것, 이거는 두 개가 있을 거고요, 합해서. 그리고 나머지 H 3, 4, 5, 6, 7짜리인 거는 두 개씩 있으니까 2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정답은 12개. 4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18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Z1과 Z2 복소수가 주어져 있는데 A, B, C, D가 다 자연수라고 합니다. 네, 이때 Z1과 Z1 바의 곱이 10이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는 실수부 제곱과 허수부 제곱의 합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10이래요. A, B 자연수인데 그럼 가능한 것은 무조건 A가 3이면서 B가 1이거나 또는 A가 1이면서 B가 3이거나 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연수 제곱해서 합해서 10 되는 게 3, 1이거나 1, 3밖에 없으니까 일단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니은 가정이 뭐냐면 Z1 더하기 Z2 바가 3이라고 가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Z1이 일단 가능한 녀석이 이게 3 더하기 i거나 아니면 1 더하기 3i였는데 Z2 바라는 거는 C-di가 되거든요. 이럴 때 그러면은 Z1과 Z2 바의 합은 3 더하기 C 더하기 1 마 D 이렇게 되는데 이게 3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이거죠.
CD도 자연수였기 때문에 이 값이 3이 되려면 C가 0이어야 되는데 이건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니은 가정에 의하면 Z1을 지금 1 더하기 3i라고 둔 거라고 볼 수 있고, 요때 그러면 Z2 반은 2 빼기 3i가 되므로 Z2는 2 더하기 3i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케이스에서 C 더하기 D는 2랑 3 합한 거니까 5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니은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Z1, Z2 합한 거와 그 켤레 복소수의 곱이 41 된다라고 하면은 해볼까요? 좌변에 얘기하는 게 이게 이렇게 되겠죠. Z1 더하기 Z2의 실수부와 허수부의 제곱의 합인 거니까 A 더하기 C 이거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D 이거의 제곱의 합이 지금 41 나왔다. A, B, C, D 각각 자연수였으니까 A 더하기 C도 자연수고 B 더하기 D도 자연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로 가능한 값이 제곱수들의 합이 41 될 수 있는 건 요게 5이면서 요게 4가 되거나 또는 4면서 5가 되거나 이런 케이스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한번 요 케이스일 때 한번 해보죠. 이때 Z1은 또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 Z1은 아까 얘기했던 3 더하기 i거나 1 더하기 3i가 되거나, 이럴 때 그럼 Z2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은 Z2는 2 더하기 3i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아래 케이스에서 Z2는 4 더하기 i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아래 케이스에 대해서도 한번 Z1에 대해서 분류해보고, Z1이 3 더하기 i라고 했을 때 이 Z2는 1 더하기 4i가 될 것이고, 그리고 Z1이 만약에 1 더하기 3i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Z2는 3 더하기 2i가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Z2와 Z2 바의 곱인데 이것도 C제곱 더하기 D제곱 표현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각 C제곱 더하기 D제곱 중에서 가장 큰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케이스가 제일 클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가. 그렇죠? 그래서 최대값은 4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인 거니까 이 녀석은 최대값 17이다. 이게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 맞는 설명이니까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어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이렇게 0과 1 사이인 K에 대해서 A, B, B, C를 각각 내분한 점을 PQ라고 한답니다. 자, 이럴 때 또 A, B, B, C를 K 대 K 플러스를 외분한 점을 각각 P'과 Q'이라 얘기를 하는 거고, 이때 지금 S1이 뭐냐면 PBQ죠. 그래서 살짝 색칠하게 되면은 요 부분의 면적과 그리고 P', Q', B니까 요 왼쪽에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 B가 지금 1대 4가 되도록 하는 K를 구하는 과정이랍니다. 여기를 지금 S1, 이게 지금 S2인 상황. 자, 가보겠습니다. A, B, B, C가 모두 3이므로 AP라는 거는 AP가 뭐였죠? A, B를 1 막 K 대 K 내분하는 거였으니까 이거는 그냥 3 곱하기 둘이 비례 배분에 의해서 더한 거만큼 분의 1 막 K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차피 분모가 1인 거니까 이거는 그냥 3배의 1 막 K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건 바로 적용할 거고, 그 다음 다시 AP'이라는 게 3K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또 외분하는 거에 의해서 지금 요게 지금 K 대 K 플러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K 대 K 플러스 1 된다라고 하면 요게 1만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1짜리의 길이가 3인 거니까 K짜리인 거의 길이는 3K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한 논리니까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PBH와 P'BH'에서 지금 H라는 걸 잡았는데요. 이게 뭐냐면 P에서 BQ에 내린 순회발, 요게 H, 그리고 P'에서 여기 내린 순회발, 요게 H',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PH, 이 각각 요 높이라고 할까요? 요거의 B는 닮음에 의해서 뭐랑 똑같냐면은 요 PB자리인 거랑 그리고 P'B자리 같다. 이거는 닮은 비에서 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B라는 게 뭐였냐면은 3에서 AP 뺀 거니까, 그렇죠? 여기서 3에서 3배의 1 막 K 뺀 거라고 볼 수 있고, 나는 뭐냐면 3짜리인 요 AB에서 그리고 AP' 더한 거니까 아까 AP' 3K라고 주어져 있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3 더하기 3K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림이 좀 지저분해져서 좀 지우겠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자, 그 다음에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넓이 비를 하는데 지금 일단 ph 대 p 프라임 h 프라임 이거의 비는 구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하게 되면은 이거는 k 대 1 플러스 k가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높이 b라고 얘기했을 거죠. 높이 b. 삼각형의 넓이를 결정하는 것은 밑변도 결정하거든요. 그렇죠? 밑변의 b랑 높이의 b 가지고 어떤 넓이의 b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추가로 필요한 게 이 bq랑 bq 프라임에 대한 b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밑변의 b가 요거 대 요거인 거죠. 근데 bq 짜리가 아까 위에서 여기서 구해놨었죠. bq 3 곱하기 1 마이너스 k, 여기가 3의 1 마 k였고요. 그리고 bq 프라임에 대한 게 또 여기서 구해놨으면 3k라고.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비례식을 만들게 되면은 3배의 1 마 k 대, 그리고 여기가 k 3k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1 마 k 대 k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밑변 b가 되는 거니까 각각 곱한 거 가지고 삼각형 넓이 b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넓이 b 1대 4라는 거는 여기다 써보죠. 높이끼리 곱한 거 k 곱하기 1 마 k 대, 그리고 여기 있는 1 플러스 k 대 k, 그렇죠? 그러면 이게 또 약분이 되는 거니까 내항의 곱은 4배의 1 마 k, 그리고 외항의 곱은 1 더하기 k. 이거 계산하게 되면 5k 값 3 되는 거니까 k 값은 5분의 3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f랑 g에 각각 5분의 3 대입한 것끼리 곱하라고 하는 거니까 f에는 3 곱하기 5분의 2, 그래서 이거는 5분의 6 될 것 같고, 그 g에다가 3 플러스 3k에다가 k 5분의 3 대입하게 되면 이거는 5분의 24가 나옵니다. 그래서 곱하게 되면 이거는 5분의 144가 된다. 정답 5번 골라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라고 하고요. A가 1, 2, 3, 4, 5, B가 3, 4, 5, 6, 7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X의 원소역에서 6개라고 주어져 있고요. 나조건 보시게 되면은 A에서 X의 차집합, B와 X의 차집합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좀 파악하셔야 되는 게, 차집합은 앞에 있는 이러한 집합에서 저 x랑 겹치는 걸 다 제거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b라는 거에서 x에 해당하는 걸 다 제거해라, 그렇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a와 b에는 사실은 3, 4, 5는 겹치는데요. 6, 7과 1, 2는 각각 별도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요게 나에서 성립하려면은 x에는 1, 2를 다 일단 제거해야 되고 6, 7로 제거해야만 같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통해서 x에는 반드시 1, 2, 6, 7이 가지고 있다, 나머지 두 개만 결정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다조건 보시게 되면은 x와 a 차집합과 x와 b 차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 공통 원소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우리 결정해야 되는 게 지금 두 가지 더 결정해야 되는데, 클래스를 구분하게 되면 일단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중에 3, 4, 5 그리고 8, 9, 10 요 6가지에 대해서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클래스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 구분한 이유는 뭐냐면 3, 4, 5는 a와 b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은 뭐냐면 x와 a 차집합 그리고 x와 b의 차집합에 공통 부분이 있다, 존재하려면은 그건 무조건 이 8, 9, 10 중에 하나가 있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 녀석들은 절대 제거가 되지 않으니까, a 혹은 b에 의해서 제거가 되지 않으니까 공통 부분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은 건 뭐냐면, 구하고자 하는 게 원소합의 취소인 거니까 가능한 원소 작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그럼 8, 9, 10 중에서 일단 작은 거 8을 넣었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다조건 클리어가 되는 겁니다. 8을 넣는 순간. 그렇죠? 그러면 3, 4, 5에 대해서도 작은 거 하나만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남은 거 중에서 오케이, 3을 넣었을 때 가장 작겠다는 생각이 들죠. 네, 이런 식으로 다 더하게 되면은 얘가 지금 16 더하기 11인 거니까 27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합이
가장 작은 케이스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그 다음에 2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요게 이제 조금 그나마 좀 어렵다고 전 생각이 들었는데, 자 일단 요게 뭐냐면 각각 ABC라는 그 집합의 원소가 순서상 표현되어 있어요. 순서상으로 어떤 거 만족하는 각각 이러한 직선과 요 원의 교점, 얘도 마찬가지 이러한 직선과 이런 원의 교점, 이런 직선과 이러한 원의 교점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먼저 첫 번째 A에 대한 거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교점이 어떤 식 나오는지 한번 발견해 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점 존재하는가부터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직선을 이렇게 바꿀게요. 4x 빼기 3y는 0으로.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마이너스 2, 마이너스를 대입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5, 절대값 취하면 1 나오네요. 반지름이랑 같은 거니까 이거는 접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점을 일단 만나네. 한 점에서. 그래프가 지금 대략적으로 그려보게 되면은 일단 3분의 4x라는 건 기울기가 1보다 큰 거니까 이 정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짜리인 이런 원이 뭐 이렇게 접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접점을 일단 구하진 않을게요. 일단은. 그래서 여기 한 점이 A에는 존재합니다. B랑 C를 할 건데 얘가 각각 중심이 어떻게 되냐면 그 B에 있는 원은 A 플러스 1, A가 되고요. 그리고 C에 있는 원은 B 플러스 1, B가 돼요. 우리가 또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가지고 얘가 일단 몇 점에서 만나는지에 대한 걸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D는 또 마찬가지로 5분의 어차피 우리 위에 써놨으니까 이 직선에 대해서 그렇죠? A 플러스 1, A를 대입하게 되면 이거는 A 플러스 4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랑 우리 A랑에 대한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vs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래 것도 보시게 되면 이거는 5분의 B 플러스 4랑 B에 대한 비교하시면 되는데 요건 명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일단은 얘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이유는 뭐냐면 이걸 보인다라는 건 사실은 양변에 5를 곱하면은 B 더하기 4랑 5B를 보이는 거랑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B양식인 다음에 나눠보게 되면은 1B보다 크다 이거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첫 번째 줄에 의하면 1 이상 A, 근데 A보다 더 큰 거니까 B는 1보다 큰 게 확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OK가 되는 거니까 요게 OK 되는 거고 요게 OK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C는 원소가 두 개일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영해 보게 되면은 어떤 중심이 B 플러스 1, B, 그래서 이 정도, 네,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 B자리라는 건 사실은 그 X축이랑 접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런 상황이 저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은 사실은 저 파란색 점이랑 절대 겹쳐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분명히 B에 대해서 B가 뭐였냐면은 이거였잖아요. 우리 아직 확인 안 된 게 요 거리와 그리고 반지름의 대소를 몰라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얘는 최소한 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이거는 일단 전 주장을 이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근거는 뭐냐면 이걸 보인다라는 건 또 마찬가지로 5를 곱한 다음에 A 이항 시켜서 나눠주게 되면은 일단 중간 단계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도 A 이항씩 나눠주게 되면 1 이상 A, 이거랑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뭐예요? 일단은 얘는 최소한 한 점 이상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추가로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합집합의 원소 3개이기 때문에 과연 더 추가로 만나는 게 가능한가? 저기 파란색, 검은색 2개 이외에 추가로 만나는 게 절대로 불가능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저 점들 중에서 겹쳐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저의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그래서 a 플러스 1이 이 정도 있고 a가 이 정도 있을 때 요게 이렇게 접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접하는 상황으로 펼쳐져야만 가능해질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두 점에서 만난다고 생각하면은 일단 말이 안 될 겁니다. A와 B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끝났네. 이게 이제 우리가 접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5분의 A 더하기 4랑 A랑 같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A 값이 1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 있는 이 점을 한번 P라고 했을 때 P의 좌표를 구해 볼 겁니다. 그래서 저 중심이, 그렇죠? A가 1이었으니까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 이거랑 y는 3분의 4x. 연립하게 되면은 우리 교점 P에 대한 정보 얻을 수 있는 거죠. 3분의 4x를 대입해가지고 써주게 되면은 전개까지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는 9분의 16이 아니라 더하기 9분의 16x제곱 마이너스 3분의 8x 더하기 1은 1인 거니까 수고하면 0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양변에 9를 곱해가지고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25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6x 그리고 마이너스 24x 더하기 36은 0 나와요. 그러면 한 번만 더 진짜 정리하면 25x제곱 마이너스 60x 더하기 36은 0 되는 거니까 요게 5x 마이너스 12 5x 마 3 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인수분해를 완전 잘못하고 있었죠? 그냥 5x 마이너스 6에 제곱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부터 x 값이 5분의 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교점을 구하게 되면 점 P라는 녀석이 이제 5분의 6, 요거를 다시 대입하게 되면은, 그쵸? 얘가 3분의 4 곱하기 여기다 5분의 6을 하게 되면은 5분의 8 나오죠.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점 P라는 녀석이 요게 뭡니까? 그 중심이 B 플러스 1, B이고 반지름 길이가 B짜리인 원이 얘를 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지난다는 걸 이용해서 대입하게 되면은 5분의 6 마이너스 B 빼기 1 요거의 제곱 더하기 5분의 8 마이너스 B 이거의 제곱은 B 제곱이 된다. 그래서 이런 계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지저분한 거 좀 지우고 요 계산만 마지막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5분의 1 빼기 B의 제곱 먼저 해야 되는 거니까 1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2B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25분의 64 마이너스 5분의 16B 그리고 더하기 B제곱은 B제곱인 거니까 는 0 써버리죠. 양변에 25를 곱해 정리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25B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90B 그리고 더하기 65는 0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5B 마이너스 15랑 13이랑 그리고 5B 마이너스 5 이렇게 하게 되면은 딱 성립하는 게 보이고요. B값이 1이 될 수는 없고 B값이 5분의 3일 수밖에 없겠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로부터 따라서 A와 B를 합하게 되면은 5분의 18이다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A가 여기 있었죠? B가 여기 있었고요.
네, 이어서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하면은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속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O라는 원소를 보게 되면은 집합 B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가능성은 A가 O일 수밖에 없겠죠. 정답은 O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23번 문제,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2차 항 개수가 1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x 더하기 a 세제곱에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2차 항은 3a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x제곱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수만 더하게 되면은 3a 더하기 1이 될 것 같은데 이 값이 10이 되었다라는 건 a가 3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중심이 y는 x 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무게중심이 x좌표, y좌표 똑같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걸 것 같고, 그래서 2, 4, 8 더한 거 나누기 3 한 녀석이 6, 1, a 더한 거 나누기 3 한 거랑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차피 나누기 3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둘이 같다라고만 해주시게 되면은 좌변이 지금 14고 우변이 7 플러스 a인 거죠. 그래서 이것 통해서 a 값이 7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양수 A, B, C에 대하여 원점과 A가 A,7이고 B가 B,C이고 C가 5,5가 있습니다. 얘가 O, B를 대각선으로 하는 마름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름모라는 거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수직 이등분 한다는 성질을 써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이등분 한다는 건 중점끼리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O, B의 중점을 하게 되면은 2분의 B, 2분의 C가 될 것 같고, 그리고 AC의 중점을 하게 되면은 2분의 A 더하기 5, 그리고 2분의 7 더하기 5 하니까 2분의 12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로부터 일단 얻어낼 수 있는 거는 둘이 같아야 된다라는 걸 통해서 C값은 12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B라는 녀석이 A 더하기 5로 표현된다라는 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수직 이등분, 수직이어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 관점을 보게 되면은 OB 직선의 기울기는 B분의 C가 되는 거고, 그리고 AC 직선의 기울기는 A-5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둘이 곱했을 때 이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 통해서 또 써보게 되면은 B분의 C가 10이었으니까 이거 곱하기 A-5분의 2 값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근데 B는 A 더하기 5랑 같았으니까 여기 분모 자리 A 플러스 5를 써서 계산하게 되면은 따라서 24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A제곱 마 25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때 A제곱 값이 1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양수 ABC에 대하여라고 했으니까 A 값이 1일 거고, 그리고 A가 1일 때 B는 A 플러스 5인 거니까 6이 된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아까 12 구해놨었고요. 1과 6과 10이 더한 거니까 19가 된다. 이런 식으로 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6번 문제 보죠. 0, 2 사이에서 정의된 2차 함수 fx의 최소값이 10이라고 합니다. 일단 최소값 구하려면 우리는 표준형 고쳐가지고 어떤 축의 위치와 그리고 0과 2 사이 이런 거를 한번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A라는 축이 0과 2 사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럼 이때 fx의 그래프 상황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인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당연히 이 꼭지점에서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때 f a가 꼭지점 되는 건데, 그 최소값 되는 건데 대입하게 되면 이게 그냥 a제곱 되거든요. 요게 12이려면은 0과 2 사이인 a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발견되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a가 만약에 2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요 그래프 상황이 0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 정해진 부분에서 0부터 2까지 해서 최소값이라는 건 분명 2일 때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f2라는 녀석 최소값이 되는데 구하게 되면 얘는 4-4a 더하기 a제곱, 요 값이 만약 10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a 제곱이죠. 그죠? 2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 요게 0이어야 되는 거니까 이때 a 값이 3이 나오네요.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우리가 지금 2보다 큰 녀석 가정하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A3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이때 최대값은 당연히 0일 때 발생하는 게 딱 눈에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맥시멈은 F0라고 할 수 있고 이 녀석은 2A 제곱으로 표현되는데 A가 3이었기 때문에 이 값은 18이다. 이렇게 또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x를 정의역으로 하는 집합 fx와 fx의 치역을 정의역으로 하고 집합 x를 공역으로 하는 gx가 있다고 합니다. g.f가 x에서 x를 함등함수라고 하는데 그럼 상황을 보시게 되면 x가 이렇게 있어. 여기 2랑 3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치역이라는 게 있대요. 제가 그거를 그냥 y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x 있을 때 g.f라는 건 사실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g고 여기가 f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의 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g.f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x에서 x로의 항등함수가 되었다. 그러면은 이건 뭡니까? 2를 넣으면 2가 나와야 되고 3을 넣으면 3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자, 일단 f에서 f의 이 값은 여기서 대입하게 되면은 f2 값은 마이너스 a가 나옵니다. 그리고 f3 값은 또 3 대입하면 0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대응이 일단 있는 건데, 그렇죠? 이러한 대응이 또 항등함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렇게 이어져야만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g에다가 마이너스 a 넣은 값이 2가 나와야 되는 거고 g에다가 0 넣은 값이 3 나와야 된다는 걸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g0이 3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은 이게 바로 보장해 주는 거네요. b 값이 3이라는 걸. 그리고 마이너스 a 대입한 녀석이 2라는 거는 대입해 보시면 a 제곱 마이너스 2a b가 3이었죠. 더하기 3 값이 이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 풀게 되면 완전 제곱이 되는 거니까 a 값은 1이다 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a 더하기 b의 값은 4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28번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요. 이 미만일 때는 2x 더하기 2란 직선, 그리고 이 이상일 때는 포물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얘가 2일 때 6, 둘 다 이런 점을 지난다고 볼 수 있으면 대입해 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전에는 기울기 2짜리 직선이니까 이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요게 축의 방정식을 보시게 되면 요게 2분의 7이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해당하는 점이 2분의 7이다 이런 상황이다. 근데 그림이 조금만 제가 수정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7이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방정식에 대해 나와 있냐면 그 f 도트 f a는 fa 이런 방정식에 대해 나와 있는데 이거 해결한 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단 f x는 x의 해를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게 해볼까요? 일단 x 2 미만인 범위에서 보게 되면 2x 더하기 2는 x를 구했을 때 이때 x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6은 x를 했을 때 이때 x는 4가 나옵니다. 이게 중근이에요. 이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얘가 지금 y는 x가 기울기 1짜리인 거죠.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그렇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고 접하는데 여기가 4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요거 풀었더니 x는 2 마이너스 2 또는 x는 4가 나왔다.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러한 높이를 갖는 그런 y 값을 갖는 x를 찾을 거예요. 이런 것 다시. 그러면은 제가 주장하는 거는 x가 마이너스 2인 것과 4인 것도 해가 되는데 여기 있는 요 녀석들도 해가 추가로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러한 점은 어디 위에 있냐면 y는 x 위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나 한번 궁금하시면 여기를 이제 알파라고 한 다음에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저거 성립하는지 한번 해볼까? f 알파는 f 알파다. 이게 성립하면 저 알파도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f 알파가 뭐냐면 요 값이 지금 y좌표 4짜리였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x좌표가 4였던 거니까 이거 4 나와. 그리고 알파 이거 4 나오잖아. 근데 F4도 뭐죠? 4의 함수값도 지금 4인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4 나오네. 등은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해가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제 보라색으로 칠해놓은 점 4개가 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기를 그냥 뭐 T1, T2, T3, T4라고 해보죠. 그래서 x좌표들만 보게 되면은 T1의 x좌표는 마이너스 2예요. 그리고 T3와 T4의 x좌표의 합을 구하게 되면은 가운데 2분의 7을 경계로 하고 있는 거니까 얘가 축이 지금 2분의 7짜리인 거잖아. 가운데 2배 해주시면 7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하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T2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이러한 fx가 여기 x가 2 미만에서 다시 써보게 되면 2x 더하기 2인 범위에서 값이 4가 되도록 한 x값을 구하게 되면 되는데 이게 1 나오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1 나오는 겁니다. 다 더하게 되면 이거는 6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모든 실수의 합이 6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어서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D 선분의 길이가 4짜리인 등변 사다리꼴 ABCD에 대하여 길이 4라고 주어져 있고요. 각각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과 C, D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외접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넓이와 둘레를 각각 SL이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름을 지나는 거니까 이게 중심을 찍고, 그리고 외접하는 거니까 무조건 이렇게 이어서 요 점과 점 사이 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 다시 두 원의 반지름 합이랑 같다는 걸 써봐야 되겠죠. 근데 어차피 길이 똑같은 거니까 여기를 R이라고 한번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잔뜩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럼 저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비율 관계가 1대1 비율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4랑 그리고 요 길이랑 그리고 요 길이가, 그렇죠? 등차 수열을 얘기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 차이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BC랑 AD 합이 가운데 거인 2R짜리 2배가 나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 통해서 그러면 BC라는 녀석이 4R로부터 AD인 4를 뺀 거랑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4R 빼기 4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죠. 자, 이때 S와 L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 L은 다 구해놨습니다. 그렇죠? 길이가, 둘레의 길이가 지금 L은 윗변이 4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2R이고 그리고 아래가 4R 빼기 4기 때문에 다 더하면 8R이 나와요. 이건 쉽게 얘기할 수 있고, 넓이를 표현해야 되는데 넓이 표현하려면 일단 아랫변과 윗변은 더한 거 알 수 있는데요, 높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높이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자, 그럼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가 4죠. 그럼 4R-4에서 4를 뺀 녀석에 이게 나머지가 이게 될 텐데 길이 똑같은 거니까 4R 빼기 8에서 나누기 1 해주게 되면 여기가 2R-4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게 되면 높이인 요 h라는 걸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죠. 그 s라는 녀석이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더하기 윗변이 4 더하기 4R-4 그리고 높이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건 s라기보다는 s제곱이에요. 일단 이거 한 번만 정리하게 되면은 요 안에가 지금 4R 나오는 거니까 앞에 2분의 1배 해가지고 2RH가 돼요. 근데 s제곱을 때리게 되면 이거는 4R제곱 H제곱이 되는 거죠. 이거 H제곱이라는 건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왼쪽에 지금 제가 이러한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에서 H제곱은 요게 이제 2R의 제곱인 4R 제곱으로부터 밑변인 2R-4의 제곱을 뺀 거랑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게 되면 이게 이제 16R-16이 나옵니다. 그럼 16까지 빼냈을 때 64로 묶게 되면은
이게 r-1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결론 내봅시다. s제곱이 64 r제곱에 r-1배로 표현되어 있고 더하기 8l이 64r이죠. 요 값이 6720 나왔다라는 건 양변에 이제 64 나눴을 때 r제곱 바로 전개하죠. r세제곱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r이란 녀석이 64 나오면 이게 105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통해서 이거 만족한 r값이 5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D의 제곱이라는 거는 이제 마지막 계산이 이거죠. 이러한 삼각형 만든 다음에 자, 그러면은 밑변에 해당하는 게 2r 빼기 4 더하기 4니까 2r입니다. 10의 제곱. 높이에 해당하는 게 h 제곱이 우리가 여기 썼죠. 16r-16 여기 높이 제곱이었습니다. 여기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r5를 대입하게 되면 80 빼기 16이 되기 때문에 이건 64가 나옵니다. 그리고 더하게 되면 164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어떤 실수 k에 대하여 k-1부터 k 플러스 1까지라는 길이가 2짜리인 범위에서 절대값 fx의 최대값을 gk라고 한답니다. 이런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에서 종종 보던 서술 방식인데요. 함수 정의하는 방식이죠. 이게 구간의 길이 2짜리를 정의하고 그러한 구간에서의 최대값을 지금 gk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대략적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은 이 녀석은 일단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요게 근데 꼭지점의 y좌표가 마10인 걸로 부하하니 x축은 이렇게 고점보다 더 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절대값 취한 함수에 대해서면은 얘가 이렇게 받아 올려져 가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다 지워버리죠. 요게 지금 절대값 fx의 상황입니다. y는 절대값 fx. 여기 지금 꼭지점의 x좌표가 1이고, 그리고 이 높이에 해당하는 이 y 값이 지금 10인 거죠. 원래 마10이었던 게 올라온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gk라는 게 어떤 k 마일부터 k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의 최대값인데요. 이거에 대한 정보가 있거든요. gk가 10이 되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이 루트 10이다. gk가 10이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다시 이걸 얘기하게 되면은 k-1부터 k 플러스 1 사이에서 g 다시 절대값 f의 최대값이 루트 10 다시 절대값 fx의 최대값이 10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k값 중에서 가장 큰 녀석이 루트 10이라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루트 10 마이너스 1 루트 10 더하기 1.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어떤 걸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냐면, 일단 요게 최대값이 10이라는 거, 그러면 일단 그 값이 10인 거잖아요. 그럼 10을 찍을 수 있는 점은 무조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점을 포함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크다는 거는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고, 제 생각엔 어떠냐면은 루트 10 더하기 1이 딱 이 지점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루트 10 마이너스 1은 뭐 이렇게 있겠죠. 분명 1보다는 더 큰 거니까 이렇게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괜찮은 서술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정해진 구간에서 요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지는 거고, 요때 최대값이 10 된다고 진술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얘가 조금만 더 k 커진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더 커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이러한 구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값이 10이라는 거에 모순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f 절대값 x라는 녀석은 루트 10 더하기 1에서 10을 갖는다.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은 a에다가 루트 10 더하기 1 빼기 1 이거의 제곱 마 10 이거의 절대값 한 녀석이 10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게 지금 a 마 10의 절대값이 10인 거고,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 a 마 10 자체가 10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는 20이 된다. 사실 여기서 원래 풀말을 썼어야 되는데
a가 만약에 마10이라고 하면은 a 0되거든요. 그럼 양수라는 거에 모순 생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뭘 잘못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기가 요게 아니라 요게 지금 이렇게 소거됐으니까 10a 제곱을 그죠? 10a를 썼어야 되는 건 10a 마 10 요 값이 절대값이 10 나왔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서는 여기가 양수 범위인 거잖아요. 다시 이 부분이 그냥 양수 범위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벗겨질 것 같고, 그래서 a 값이 2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fx가 결정이 된 거니까 한 번 더 써보죠. fx는 그러니까 2의 x-1의 제곱 마 10이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gk가 b랑 c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해요.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거는 일단 어떤 k 마일부터 k 플러스 1까지는 그건 구간에서의 최대가 지금 g인 거거든요.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딱 둘이 길이가 2짜리인데 같아지는 지점이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얘가 길이가 2고 딱 같아지는 지점, 그렇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k-1이고 여기가 k+1인 지점이라고 하면은 요럴 때가 가장 최대값 자체가 가장 작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조금만 확대해서 그려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길이가 2짜리인 어떤 구간이 이렇게 많이 위치하고 있다. 그럼 얘가 살짝이라도 더 커지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살짝 더 커지게 되면 이게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최대값은 더 증가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더 살짝 작아진다라고 하면은 얘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위치하겠죠. 그러니까 최대값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아지는 지점에서가 최대값 자체는 가장 낮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요거에 초점을 두고 한번 해결을 해보죠. 그럼 k 플러스 1에서의 절대값 fx는 그 f에다가 마이너스 부분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f k 플러스 1 이런 부분이 k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과 같다. 이런 거를 만족하는 k 값을 잘 구해 볼 겁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k 플러스 1 대입하게 되면은 ak 제곱 더하기 10 나와요. k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은 ak 제곱 마 10 나오죠. 둘이 같다라는 건, 그래서 위에 써보게 되면은 2ak 제곱 요 값이, 근데 제가 k 마이너스 1 대입을 잘못했죠. 여기를 그래서 k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은 a에 k 마이너스 2의 제곱 마 10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위에다 써보죠. a가 2였던 거니까 대입까지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k 제곱 더하기 10은 2배의 k 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4 마 10이죠. 그래서 이게 정리하면 4k 제곱 마이너스 8k 그리고 마이너스 12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0 만족하는 k 값은 k 제곱 마이너스 2k 마 3은 0, 이거를 만족하는 걸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k 값이 3이랑 마이너스 1 나오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하는 k 값에 대해서는 3이랑 마이너스, 요게 제가 왜 두 개가 나왔냐면은 여기 왼쪽 부분에 또 있을 거고 오른쪽 부분에 있을 거니까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요. 최소값은 언제 갔습니까? 그럴 때 최소값은 k로부터 1 더한 거 대입해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를 잡았을 때 f0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더한 녀석이 최소값 되는 그 값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a가 2였던 거니까 2 마 10 해서 마 8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m제곱은 9 더하기 1 더하기 64에서 요 값은 74라고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문항 해설 강의를 마치고요.
대략적으로 예년 문제보다, 그리고 요즘 근래 어떤 문제보다 더 쉬웠던 지금 시험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틀렸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오답 점검 꼼꼼히 해보시고 이제 남은 기말고사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